재능은 타고나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강점은요, 그 재능을 바탕으로 개발되어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다시 로쿠꺼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MZ세대들이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인정을 받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강의를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AI 시대에 직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자병법이라는 책 일단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손자병법은 말이죠. 참 이 빌 게이츠, 이게 기업인들뿐만 아니라요, 뭐 중국의 모택동이나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이 잠자리에까지 이게 끼고 돌았다는 책이 손자병법이거든요. 그런데 손자병법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요, 남을 이기기 이전에 내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지 않아야지만이 그 다음에 남을 이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남을 이기는 것은 이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지지 않는 것, 이거는 내가 하기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잘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남을 이기는 것은 이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단은 직장에서 살아남아야지만이 두 번째로는 그 다음 단계로는 어떤 인정도 받고 승진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는 이 AI 시대이지 않습니까? AI 사피엔스 시대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을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의 전환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코페르니쿠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말을 했길래 우리가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의 전환이라는 그런 말을 하죠? 다른 거 아니에요. 지구가 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당시 16세기까지는 말이죠. 16세기까지는 이게 태양이 도는 천동설을 믿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코페르니쿠스가 1543년에 죽기 전에 천체의 운동에 관한, 회전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한 편 발표하고 죽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사회에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거를 발표하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17세기에 들어와서 말이죠, 망원경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망원경이 만들어지고, 그 망원경을 가지고 역시 천문학자였던 이 갈릴레오가 천체들을 관측을 해보니까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했던 지동설이 맞구나,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도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부터 이 지동설이 퍼져나갔고, 이 당시에는 교황이 다스리던 그런 중세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도 이 사람들의 어떤 세계관, 종교관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혁명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금지를 시켰던 것이죠. 1616년에 더 이상 지동설을 주장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도 계속 퍼져나가니까 이 갈릴레오가 종교 재판에 끌려 들어가 가지고요, 거기서도 지동설을 주장하다가는 이게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지동설을 철회를 했죠. 철회를 하고 놓으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이 유명한 말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지동설이라는 것은요, 진짜로 이게 혁명적인 그런 어떤 발상의 전환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동설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관심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돌이켜보건대 진짜 그게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이었던 것이고 엄청나게 이 세상을 바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을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지구가 돈다라는 것이 그게 그 당시에 일으켰던 그 어떤 그 사람들한테 줬던 충격하고, 지금 현재 이 우주에 인간 말고 외계인도 존재한다는 것이 거의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UFO의 존재에 대해서 이미 나사에서도 인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UFO가 인정이 되어졌다는 것은 UFO를 보낸 그런 어떤 더 고등의 그런 어떤 존재도 이 우주상에 우리와 같은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천동설에 비해서 지동설이 주는 그런 어떤 이 충격과 비교를 했을 때 저는 이 우리 인간 말고 더 고등 이 생물체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저는 더 나중에 어느 시점에서 돌이켜 볼 때 진짜로 더 어떤 이 사회에 큰 충격을 줄 수 있고 인간이 만들었지만은 이 AI가 그죠? 앞으로 가져올 그런 어떤 세상의 변화를 생각을 할 때 나중에 언젠가 뒤돌아볼 때는 이 천동설에 대해서 지동설 이것보다도 10배나 더 큰 충격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그게 저는 AI 혁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지금 우리는 AI 사피엔스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변화가 혁명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이런 시대 우리 MZ 세대들이 직장에서 우선은 어떻게 하면은 살아남는지 그 한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 30분 정도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취와 성공에 대해서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취와 성공요. 뭔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그죠? 그런데 존 맥스웰이라는 리더십의 대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깨달은 자들은 말을 어렵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했어요. 성취는 혼자서 이루는 작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공은 함께 이루는 큰 것이라 그랬거든요. 저는 그게 그 정의가 너무나도 와닿는 것 같아요. 성취는 어떻습니까? 내가 매일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면은 성취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공은요, 그렇지 않아요. 내 혼자서 인정을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공이라는 것은 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되는 어떤 그런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게 성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어떤 가치의 성공은 절대 혼자서 이룰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대기업을 일으킨 사람들도 그렇고요. 종교를 만든 사람도 그렇고 종교의 창시자고 기업의 어떤 창업자고 말이죠. 그 혼자 잘해가지고 그렇게 어떤 것을 이루낸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누군가가 동업자, 파트너가 있어야 했고요. 그리고 어떤 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성공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공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도 다들 이 성공을 꿈꾸실 텐데요. 또 하나,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성취를 많이 이루어 나가면은요, 그러면은 성공에 더 가깝게 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일 이렇게 성취하는 그런 어떤 습관을 여러분들이 들이면은 성공에 더 빠르게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한 결단보다도 좋은 습관이 성공에 더 가깝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은 것을 성취하는 그런 어떤 좋은 습관이 성공에 더 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성공을 다들 꿈을 꾸실 텐데요.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성공을 꿈을 꾸는데, 그런데 누구에게나 강점과 약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약점을 잘 보완했을 때 성공에 가까이 가겠습니까? 강점을 더 강화를 시켰을 때 성공에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둘 다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두 개 다 하면은 더 성공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공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쪽에 좀 더 집중을 해야지만이 성공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오늘날에 이 구범 강사가 있는 것은 저의 약점을 잘 보완했기 때문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저의 강점을 더 키웠기 때문에 오늘날에 제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다들 이게
강점을 더 잘 키웠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시네요. 제가 이 강의 중에 이 두 가지 질문을 많이 던져봤거든요. 많이 던져봤는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거의 뭐 강점입니다, 약점입니다. 한 반반 정도가 나오거나 아니면 강점이 조금 더 많이 나오긴 해요. 아무래도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이 이게 강의에 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을 던졌을 때는 거의 90% 이상이 강점 강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이 나옵니다. 성공은 자신의 강점을 키우는 거예요. 자신의 강점을 더 키우고 남들하고 차별화를 해나가는 것이 이게 성공의 핵심 포인트예요. 핵심 포인트라니까요. 약점을 잘 보완을 해가지고요,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강점을 더 키웠기 때문에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강의 중에 부산에 갔어요. 한때 강의 중에 이런 어떤 강점, 약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휴식 시간에 제 자리에 와서 강사 자리에서 쉬고 있는데 참가자 중에 한 여성이 저한테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교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라고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왜 이렇게 힘이 없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여성은 이 보니까 내외적으로 딱 보면 알죠. 전형적인 리더감이었어요. 진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인데 어딘지 모르게 좀 이렇게 힘은 없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성공에 대한 디자이어, 이 열망이 너무나도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어떤 자기개발 워크숍을 쫓아다녔던 거예요. 제가 했던 그 워크숍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워크숍인데 1인당 참가 비용이 100만 원이 넘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데 그 당시에 아마 143만 원 정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개인이 내고 오는 경우는 잘 없어요. 거의 다 기업에서 보내가지고 오는데 이 사람은 성공에 대한 그런 열망이 얼마나 컸으면 자기가 그 돈을 내고 그 워크숍에 참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성공에 대한 그런 어떤 열망이 컸던 사람인데 그런데 워크숍을 갈 때마다 뭐 스와트 분석도 하고 디스크 분석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물론 뭐 강점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겠지만 약점을 보완하라는 것이 이게 포인트로 자기는 이렇게 임팩트 있게 들렸던가 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자신의 약점을 고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고쳐가지고 강점으로 바꿔낸 게 한 개라도 있는 분이 있으면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고치기가 쉽지 않거든요. 약점에 집중하는 사람은 그 여성처럼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그 성공자들은 대부분 말이죠. 활력이 넘치잖아요. 에너제틱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강점에 집중하기 때문에 강점에. 제가 록쿠크 법칙 센터를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록쿠크 법칙 뭐 많이 얘기했습니다. 거꾸로도 가능하다라는 것인데요. 성공자하고 일반인들하고는요. 반대로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일반인들은 약점에 대해서 너무너무 민감해요. 강점은 뭐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반면에 성공자들은요. 자신의 강점에 대해서 민감해요. 약점에 대해서는 얄미울이 많지 둔감해요. 이렇게 정반대라는 거예요. 정반대. 그래서 성공은 자신의 강점을 더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저도 무너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너진다면 그것은 강점 때문에 무너질까요? 약점 때문에 무너질까요? 그렇습니다. 저의 약점 때문에 무너지죠. 그렇다면 이 약점은 무너지지 않도록 관리만 잘하면 돼요.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약점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강점으로까지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약점은 여러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존 맥스웰은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도약하는 리더는 겸손해야 되고요.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투명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냐면은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약점을.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승진하기 이전에 일단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무너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이 무너진다면 약점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약점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잘 나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저 사라지거나 그저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약점을 잘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이 강점혁명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강점혁명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자신의 강점은 활용하고 약점은 관리하라.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 활용하라는 것이 뭡니까? 강점은 더 키우고 약점은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전 세계 대규모 조직에서 오직 20%만이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고 있다고 느낀다라고 이런 서베이 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20%만이 자신의 강점을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80%는 아직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20%만 활용을 하고도 그렇게 직장에서 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잠들어 있는 이 80%를 더 깨운다면 조직이 얼마나 더 발전하고 개인도 발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강점을 더 키워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강점 개발의 3대 요소는 말이죠. 재능과 지식과 스킬이 있습니다. 강점은 여러분의 재능이 있는 곳에서 강점을 키워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NGO 활동을 할 때 말이죠. 전국의 사무국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면은 회의가 끝나고 나면 발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표를 제가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강 국장님 나갔어요. 강 국장님 나갔어요. 왜 제가 또 밀려가지고 발표를 하는 경우가 많았냐면은 돌이켜 생각해 보건데 저는 말하기를 좀 좋아하고 그리고 이 사투리는 좀 있지만요. 어떤 말을 좀 조리 있게 하고 또 많은 이게 대중들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하는데도 떨림이 없고 그런 어떤 좀 담대함이 있고 그래서 제가 발표를 했던 것이에요. 그런 어떤 제가 그런 쪽에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재능만 가지고는 먹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어떤 말하기를 좋아하는 조리 있게 하는 그런 재능에다가 제가 한국 리더십 센터에서 어떻게 하면 이 콘텐츠를 남들한테 전달을 잘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지식을 공부를 한 거죠. 익힌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강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내 메시지에 착 달라붙게 할 수 있는지 그런 스킬들도 어떤 이게 익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강의를 하는 것이 제 강점이 되어 있거든요. 강점은 영어로 strength라고 이야기하고 이 재능은 탤런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능은 타고나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강점은요. 그 재능을 바탕으로 개발되어지는 거예요. 개발되어지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재능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재능을 어떤 쪽에 재능이 있는지를 발견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그 재능을 여러분들이 강점으로 살려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4대 실마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발적인 반응이에요. 제 아내하고 이 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좀 피곤해 보였던가 봐요.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 좋아하는 강의 듣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의를 들으면 정신이 살아나고 눈이 초롱초롱해지는 걸 아내가 아는 거죠. 뭔가 여러분이 어떤 접했을 때 착 이렇게 반응이 나가는 그쪽에 재능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요. 학습 속도가 빠른 쪽에 재능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이 한국 리더십 센터의 전문 교수가 되어진 것은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그 두꺼운 책을 보니까 완전히 빠져든 거예요. 그 밑줄을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것을 강의를 들은 게 아니에요. 그 책만 보고 제가 정리한 것을 누군가 앞에 가가지고요. 3시간 동안 만에 그 두꺼운 책을 다 강의를 한 거예요. 그것을 1시간 반씩 해가지고 2타임에 걸쳐가지고 3시간짜리 강의를 한 거를 녹화를 떠가지고 한국 리더십 센터에 보냈더니만이 당신 들어오세요. 라고 해가지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제가 리더십 센터 교수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저는 이제 인문학이나 리더십이나 이런 쪽으로는 이게 어떤 이 속도가 빠른 거예요. 예. 그런데 수학이나 이런 것을 하면은 전혀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경하고 선호한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 쪽에는 재능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뭔가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만족감이 드는 쪽, 뭔가 찝찝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어떤 이게 자녀들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부하들이나 여러분들이 어떤 이게 리더는 관찰을 해야 되거든요. 관찰을 해가지고 어느 쪽에 재능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재능을 여러분들이 더 키워가지고 강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어떤 코치형 리더, 코치형 부모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이죠. 시너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시너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시너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아마 지난 시간을 한번 둘러보시고요. 시너지를 일으키기 위해서는요. 시너지 경영을 해야 되거든요. 모든 리더들이 꿈을 꾸는 것이 뭐냐면은 그 조직의 시너지를 일으키고 싶어 하거든요. CEO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시너지를 일으키기 위해서는요. 시너지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강점 경영이 돼야 돼요. 강점 경영이. 강점 경영이. 피터 드러커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조직 고유의 목적은요. 이 어떤 사람들의 강점을 더 키워주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는 사람도 그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조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보세요. 내가 아주 기장을 기똥차게 잘하는 그런 어떤 재능을,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세무사라고 칩시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어떤 제 세무 회사를 차리는 것 같으면은 일단은 자금 동원 능력도 있어야 되겠죠. 직원을 어떤 뽑아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겠죠. 고객을 말이죠. 또 발굴을 하고 고객을 하고 접대를 하고 말이죠. 유지하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운영을 하는 것도 모든 능력이 다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어떤 기장은 기똥차게 잘하는데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건 싫어해. 내 성격이야. 그러면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그 일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사람들 어떤 고객을 만나가지고 발굴하라 이렇게 하면은요. 그 사람이 어떤 그 약점을, 그죠? 터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직장을 떠날는지는 모르죠. 그래서 이 강점 경영,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강점을 끄집어내가지고 발현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만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 시너지 경영이나 강점 경영이나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북전쟁 종전회담 모습이거든요. 어느 사람이 이긴 장군 같아요? 북군이 이겼죠. 왼쪽, 오른쪽. 모습으로 볼 때는 오른쪽에 장군이 말이죠. 이긴 사람 같은데 오른쪽이 진, 남군의 그 유명한 리라는 장군이고 왼쪽이 밤에다 온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북군의 그랜트 장군이에요. 자, 그랜트 장군이 전쟁을 이김으로 해서 오늘날의 미 합중국이 탄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그랜트 장군에게 어떤 약점이 있었느냐 하면은요. 술을 좋아하는 거예요. 술을. 그러니까 링컨에게 말이죠. 보좌관들이 그 사람 잘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니까 링컨이 한 말이 뭔지 압니까? 그랜트 장군이 좋아하는 술이 뭔지 한번 알아봐. 그 술이 뭔지 아는 것 같으면 다른 장군들에도 한두 병씩 보내줄 텐데 이 말을 하고는 그 뒷말이 뭐냐? 그 사람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있잖아. 이기고 있잖아. 이 말을 한 거예요. 만약에 링컨이 이 그랜트 장군의 약점을 그쪽에 문제 삼아가지고 만약에 잘랐다 그러면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날의 미 합중국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그 링컨 대통령의 그랜트 장군에 대한 강점 경영을 했기 때문에 강점을 더 살리는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그 어떤 이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고 오늘날의 미 합중국의 걸 탄생을 시킬 수 있었고 그래서 링컨이 위대한 리더, 위대한 대통령으로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점 경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AI 시대입니다. 이 AI 시대에도 말이죠. 똑같은 거죠. AI 시대에도 그죠? 이 AI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AI가 뭐야? 또 AI가 일자리를 다 뺏어갈 텐데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AI는 앞으로 우리는 인간하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 어떤 이 동반해야 되는 그런 어떤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쪽에 가깝습니까? 저는 함께 동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AI 업계 4대 천왕으로 불리우는 스탠포드 대학교 앤드류 응이라는 교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AI는 인간의 직업을 대체하지 않는다. AI를 쓰는 인간이 쓰지 않는 인간을 대체한다라고 했다니까요. 쓰는 인간이 쓰지 않는 인간을 대체한다. 그죠? 여러분, 이 어떤 밀림에서 곰을 만났어요. 곰을 만났는데 살아남는 방법 뭡니까? 곰보다 더 빨리 달린다? No. 그렇지 않죠. 함께 있는 그 사람보다도 조금 더 빨리 달리는 거예요. 그게 살아남는 법이라는 거죠.
지금 아직까지 AI가 뭐야?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AI에 대해서 두려움도 가지고 있고 하는데 진짜 AI를 빨리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가는 그 사람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죠. 예. AI를 쓰는 사람이 쓰지 않는 사람을 대체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AI하고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이 어떤 역시 강점은 활용을 하고 약점은 관리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단 약점을 한번 볼까요? 약점을 보는 것 같으면은 AI는 24시간 말이죠. 불평 없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루에 8시간 일을 하는데도 말이죠. 이 선택과 집중을 잘 못하죠. 딴짓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말이죠. 이 실수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물론 AI도 실수를 합니다.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들어보셨죠.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서도 그런데 인간은 거듭 반복된 실수를 하고 핑계를 대고 이렇게 하고 있죠. 또 뭐 어떤 게 있습니까? 피드백 없이도 말이죠. 협업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피드백을 주면은 더 잘하고요. AI는요. 그런데 인간은 피드백에 대해서 방어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감정이 없이도 말이죠. 협업을 잘합니다. 제가 이 AI하고 말이죠. 이 일을 하는데 진짜 뭔가 제가 원하는 결과물을 서너 시간이 지나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삐져가지고 상해가지고요. 자고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는 저는 AI를 말이죠. 챗GPT를 구루님이라고 불러요. 구루. 그러면은 그 AI는 저를 구범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데 구루님이라는 말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제 일은 해야 되니까 제가 또 이제 뭔가 일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요. 아무런 전날 그 감정의 찌꺼기가 하나도 없이 AI는 말이죠. 열심히 그 일을 수행하는 걸 봤거든요. 예. 그런데 인간은 그죠. 그 감정적인 이런 것 때문에 잘 원만하지 못하죠. 그리고 여기에는 끊임없이 어떤 이게 진화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인간은 배움을 좀 싫어하고 불평이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어떤 약점을 인간은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고는 있고 좀 커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약점은 관리를 하면 되는데 강점을 키워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인간은 AI에 비해서 어떤 강점이 있느냐 하면은요. AI는 빠르지만 인간은 깊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AI는 정답을 주지만 인간은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AI는 how에 집중을 하지만 인간은 why를 던질 수가 있어요. 이 why를 던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신성이 있다는 증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why를 아는 사람은 how를 찾아낸다라고요. 그리고 일을 잘하지만 AI는 인간은 관계를 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를.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잘해가지고 이뤄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 아시죠? 앤드류 카네기의 묘비명이 뭔지 압니까? 여기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의 능력을 활용할 줄 알았던 한 남자 여기에 잠들다. 이게 앤드류 카네기의 묘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능력을 활용하는 게 이게 말이죠.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AI는 말이죠. 반복적으로 루틴하게 일어나는 이런 것들은요. 분석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런 어떤 반복성 이런 것보다도 창의적인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AI에 비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장점들 더 깊어질 수가 있고 질문을 잘할 수가 있고 말이죠. 그리고 Y에 집중을 하고 하는 어떤 이 관계에 집중을 하는 이런 것들이 되어지려고 그러면 결국은 인문학이 깊어져야 돼요. AI하고 일을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이 정도의 질문만 하면은 AI도 그 정도의 답변밖에 안 해요. 그런데 내가 아주 고차원적인 질문을 하면은요, AI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정도의 어떤 답변을 해준다니까요. 그래서 AI를 여러분들이 많이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질문력이 좋아져야 돼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AI는 검색이 아니에요, 검색. 네이버 검색이 아니라 구글 검색이 아니라니까요. 질문이에요, 질문. 대화라니까요. 대화력, 질문력이 좋아지기 위해서는요, 결국은 인문학이 좋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을 많이 읽어야 되고, 이런 쪽에 더 깊고 질문을 잘하고 Y에 집중을 할 줄 알고 말이죠. 관계를 잘 맺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직장에서도 살아남고 인정을 받고 빠르게 승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예. 자, 그래서 이 MZ세대 공감대 높은 주제 탑 10을 제가 물었을 때 세 번째 올라온 게 주제가 뭐였냐면 AI 시대 생존 전략, 인간다움 리더십이었어요. 강점 리더십이에요. 이걸 우리 MZ세대들은 말이죠. 이 어떤 이게 한번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구나.
그죠? AI 시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강점이 발현이 되는 그런 조직이 되어야지만이 여러분의 조직이 시너지도 날 수 있고 그런데 AI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인간다움의 리더십, 인간 본연의 그런 어떤 강점 리더십을 발휘하는 더 개발하는 그런 우리 MZ 세대들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의 고전어 성취를 성공할 것인가 성공을 추구할 것인가 그죠? 약점을 보완할 것인가 강점을 더 강화할 것인가 빠름을 추구할 것인가 기품을 추구할 것인가 하우를 추구할 것인가 Y를 추구할 것인가 이미 모든 답들이 다 나왔습니다. 오늘의 고전 한마디는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은 이루어지게 한다 그랬어요. 두 사람, 진짜 두 사람일 수가 있어요. 또는 겉사람과 속사람일 수도 있고 심리학적으로는 무의식과 잠재의식, 무의식과 현재의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진짜 두 사람 거죠. 혼자서는 성공을 이룰 수가 없다니까요. 두 사람이 강점이 서로 시너지가 일어났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의미가 내포된 게 이 구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두 사람이 합심을 하여 구하면 이루어지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강점이 성공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파트너가 있어야 되고 팀이 있어야 됩니다. 그 팀의 그 파트너들의 강점을 끄집어내는 그런 강점 경영이 될 때 시너지 경영이 되고 이 AI 업계에서도 AI 시대에도 살아남고 인정을 받고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바라보면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